그래서 지금 장은 연말까지는 저는 그냥 종목 장세. 지수부를 그냥 굳이 보지 마세요. 지수 뭐 급나가면 더 사면 되고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바로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자, 지금 시장 리뷰 관련해서 그럼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예탁금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탁금이 지금 현재 60조인데 한 100조까지 가요. 그러면 지수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니 지수 또 상승보다도 이렇게 100조를 가면 좋은 게요. 급락이 나와도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무조건 받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사야 되는데 조급해요, 솔직히. 근데 조정 나오길 기다리는데 조정이 당치 안 나와요. 나와도 장중에 나왔다 다시 올려버리고요. 맞아. 하루 딱 빠져서 아 오늘 급락했으니까 2, 3일 빠지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올려서 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잠깐 떨어지긴 했었는데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잘 안 빠져요. 삼성전자 7만 원 밑에서 살려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못 사신 분들 지금 안 줍니다. 쉽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못 견디고 조급해서 나중에 패닉바잉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100조를 간다면 장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뭐 영향을 받겠지만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전에 그 직장인 그 두 분의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분들이 자산에는 증대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나라 전체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꼭 저는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이 없는 분들 또 특히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박탈감 앞으로 집을 사실 못 가지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건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사실 산업 전체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긍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사실상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몇 % 튀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거는 당연히 GDP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게 주가 지수라는 게 이런 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엔 내가 기업에 이렇게 뭐 하루 사고 하루 단타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이 돈 가지고 야 너네가 공장도 증설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의미잖아요. 그 회사가 성장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대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기업들이 그 돈으로 만약에 설비 투자 해가지고 만약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설비 투자를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죠?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또 잘 돼요. 그럼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 투자를 더 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반대 뒤따라오는 게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는 순간 기업들의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또 고용을 더 하고 굉장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럼요. 굉장한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대부분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도박. 그냥 이렇게 10,000원짜리 사가지고 20,000원 띄어먹기. 그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돈을 여러분들이 기업들한테 사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줘서 그 기업이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성장을 하면 내가 그걸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옆집에 철수나 순이가 취업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근데 부동산은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경제에 저는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장님과 제가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눈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댓글에 두 분 눈썹이 너무 닮았다.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진짜요? 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거든요, 다. 보겠죠. 예, 보고 댓글도 다 봐요. 근데 보면서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김작가 TV 이제 출연하고 방송 나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왜요? 눈썹은 이제 이게 보이니까 김작가 그분은 원래 저렇게 화이탈이야?
화이탈이. 항상 웃냐고요? 항상 웃는 상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상이라고. 이게 항상 나도 처음 봤을 때 좀 놀랬던 게 얼굴 자체가 이렇게 손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상이라고 네.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 그 방송이 그게 딱 보인대요. 이게 웃는 상인 게.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다른 데 또 가면은 저보고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 원래 그렇게 좀 웃는 상이라고. 그렇죠. 차장님도 좀 저한테도, 웃는 네. 상이시잖아요. 저도 제가 의식한 건 아닌데 네. 약간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네. 좀 닮았다 얘기. 눈썹과 눈썹이 근데 사실 전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정리해요. 저도 그 약간 미용실 가면 좀 다듬어 달라고. 정리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쉬어가는 네. 타임이었고요. 자, 연말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네. 벌써 연말이죠, 사실. 네. 연말 증시 이제 투자 전략은 좀. 연말 투자 전략은 일단 지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여기서 지수 더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솔직히 힘들고,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동참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은 네.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렇게 뭐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비유들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갈 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당연히 뭐 어디 휴게소에 좀 잠깐 들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러야죠. 4시간 동안 운전만 해요. 맞아. 그럼 빨리는 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완전 이제 뭐 이제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내가 뭐 거기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갔다고 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 번아웃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뭐 대전이나 아니면 대구 쪽에서 한번 쉬는 거죠. 쉬면 충전이 돼서 그렇죠.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일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시장에 목표가 있다면 네. 중간중간에 약간씩 쉬어가야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면 진짜 나중에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면요. 그 아까 제가 패닉바잉 말씀드렸지만 못 샀던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해버려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거품이 생겨요. 그러면 증시는 완전 부러져 버려요. 진짜. 이게 장기로 한 2, 3년 갈장이 1년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약세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두렵기 때문에 제발 좀 천천히 가란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증시가 이제 천천히 쉬어가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좋아요. 예, 왜냐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 삼성전자 가야 지수가 가는 거니까. 그쵸. 지수 간다는 게 삼성전자 가는 건데, 근데 그 외의 종목은 안 가요. 만약에 여기서 3천 바로 달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삼성전자 혼자 갑니다. 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으신 분은 너무 해피한 상황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지 못하거든요. 분산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쳐다만 봐야 돼요. 나 진짜 지수 올라가는데 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횡보장 좀 나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오늘 같은 날도 안 가던 종목이 뻥뻥 튀고. 그래서 지금 장은 연말까지는 저는 그냥 종목 장세. 지수부를 그냥 굳이 보지 마세요. 지수 뭐 급나가면 더 사면 되고,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종목 장세로 하루는 이쪽 가고 하루는 이쪽 가고 순환매가 계속 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트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가 좋을지 뭐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좋아지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잘 취업하셔가지고 빠질 때 좀 담아놔시고, 그 다음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미리 좀 선정해서 하시면 연말 연초까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장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1월까지는 그래도 강세장 흐름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중간중간 쉬면서 그게 보면 계속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좀 편하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쉬워 보일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에 샀다고 쳐볼게요. 지금 7만 거의 5천 원 왔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꽤 되잖아요. 그쵸. 팔고 싶죠. 솔직히 누구도 팔고 싶거든요. 한 25% 되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여기 7만 5천 원에 다 팔아가지고 한 6만 8천 원 오면 다시 사면은 훨씬 이득이잖아요.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엄청나게. 아니면 절반이라도 팔까? 팔아서 내려오면 여기서 재매수.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는데, 참 웃긴 게, 그런 전략을 세워서 만약에 오잖아요. 안 사요.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까봐. 네, 그 공포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팔았는데 그쵸. 그 가격 안 와서 못 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못 사시더라고요. 사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팔았는데 이게 삼성전자 좋은 건 아는데 못 사면 나중에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다 놓쳐버려요. 무슨 얘기냐? 주도주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전 되도록 팔지 말라 그래요.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라.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주도주를 조금만 먹고 그냥 정리를 해보시더라고요. 아니 항상 마인드가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훨씬 싸겠지.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기왕에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시장이 여기서 설사 2600 가도 네. 그냥 버티는 게 낫다. 왜냐 어차피 못 삽니다. 예, 차라리 그 정도 오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분은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난 처음 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사면 되는데 기존에 수익 났던 분들은 이 수익에 대한 축소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도주 정말 잘 갖고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주도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반도체, 증권주, 요즘에 건설주도 세거든요. 이런 주도주 잘 갖고 계신 분들 되도록이면 한번 좀 그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좀 가져가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패닉바이라고 생각나는 게 예. 제가 어제 저한테 저녁 한 7시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를 받았더니 60대 아주머니세요. 한 목소리가.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야 될지 그러니까 완전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나 봐요. 어떻게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만 뭐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증권회사 가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예전에 주식시장이 하락일 때 어떤 뭐 주식 고수가 주식을 팔았던 매도 시점이 자기가 뭐 구두 수선을 하러 갔는데 구두 수선소에서 그 아저씨 뭐 야쿠르트 아주머니 주식과 정말 관련 없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자기는 고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매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게 좀 이렇게 어제 저는 약간 좀 섬뜩했거든요. 야 이거 주식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니까. 네. 아 근데 예전에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객장에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객장에 갑자기 스님들이 오시고 스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아이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주식 계좌를 트고 그쵸. 이러면 다 상투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그 신문 딱 보면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뭐 지수 2000 넘었으니까 막 환호성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막 파티하는 것처럼 사진 딱 찍고 사진 그러면 항상 상투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맞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게 개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힘은 없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뭐냐면은 옆에 사람이 돈 벌었으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옆에 사람이 돈 벌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제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은행에 넣으려고 했던 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제 진짜 한번 장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재테크로. 아니 그 은행 이자 1%도 안 되는 거.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이거 상투 아니야?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 왜 하지?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하던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도박해서 나 진짜 한 달 후에 1000만 원만 먹고 나올래. 예전엔 그런 게 많았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산 증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그 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옛날 논리로 안 하던 분이 샀으니까 주식시장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과 개인 투자자의 힘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너무 달라졌다 지금은. 그분한테 마지막에 통화 끝나서 말씀드렸어요. 이베스트 투자니까 하시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증시 이제 소외 업종들이 있잖아요. 소외 업종들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근데 오늘 공교롭게 좀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부터 삼성전자 너무 막 이제 급등을 하고 또 LG화학 가고 막 셀트리온 가고 삼성바이오 가고 막 그 흔히 말하는 주도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그 나머지 주변주들은 도대체 이게 주식인지 뭔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별로 나쁜 격도 아니에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도대체가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이 주식을 뭐하러 사나? 막 약간 그런 정도로.
그래서 관심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고객분들의 상담을 받았을 때 물론 주도주들 일부는 좀 편입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이쪽 주변주도 미리 좀 깔아놓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유동성 장세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의 제 특징은 주도주가 오른 다음에 반드시 주변주도 다 급등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순환매는 반드시 돌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나 싸니까 지금 사놓으면 밑에 하방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 나갈 이유는 없어요. 네. 장이 좋은데 왜 빠지겠어요? 못 올라가는 게 문제일 뿐이었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가기로 원하니까. 그렇죠. 이건 못 견뎌요. 내가 산 다음날 올랐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러면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다 벌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일 핫한 게 건설주잖아요. 건설주 기억나세요? 그 작년부터 그렇게 돈 벌었는데도 안 가잖아요. 맞아. 근데 요새 무슨 건설주가 무슨 개별 바이오주 같아요. 뻥뻥 쳐요, 막 갑자기 주가들이. 어제 GS건설이 8% 오르고, 저 그런 거, 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강하게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외주가 이제 소외주가 아닐 정도로 네. 뭔가 모멘텀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거죠. 하방이 닫혀 있는데 조그마한 이벤트가 생기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거 되나 보다 하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갈 게 10% 가고요. 20%가 막 이게 뻥뻥 뛰어요. 근데 그거를 수익을 내려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분은 못 먹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쫓아가는 순간 이미 늦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사 다니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특히 소외주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음식료 되게 안 갔죠. 뭐 한국전력 또 마찬가지였고 뭐 통신주 대표적으로 진짜 왕따주들 뭐 되게 좀 아까 그 건설주도 있었고 조선주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왕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가는 거 쳐다만 보니까 화딱지도 나고 많이 갈아탔죠 그렇게. 예, 그렇게 진짜 갈아타신 분들 계세요. 뒤늦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안 갈아타신 분들이 오히려 승자예요. 사실상. 그쵸. 왜냐면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를 함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갈아타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뭐 증시 환경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 예. 근데 더 좋다는 의미가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었을 때 아니면 이 A라는 기업을 내가 갖고 있는데 B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얘가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다. 아니 2주일 후에 얘가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다. 확신이 있으면 갈아타도 되긴 돼요. 근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기업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SK텔레콤을 샀어요. SK텔레콤은 통신 보고 사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요새 막 비자회사들, 그러니까 자회사들 보면 엄청 별의별 사업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성장할 걸 믿고 샀어요. 예를 들면. 근데 주가 안 가잖아요. 안 갔어요. 실제로 되게 안 가는데. 근데 주가는 안 갔는데 바뀐 게 있나요? 솔직히. SK텔레콤? 기사 보시면 뭐 나빠진 게 있나요? 오히려 좋은 게 나왔어요. 아마존하고 뭐 갑자기 협력한다고. 그죠? 보셨죠? 모빌리티 사업한다 그러고. 오히려 좋아지는 뉴스 나오는데 주가는 자꾸만 안 가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조급해져요.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 있나 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악재 없습니다. 다 노출돼요 나중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한 번 더 사업 보고서 보시고 문제 없네. 그럼 더 사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신 있게. 그 SK텔레콤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SK텔레콤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하나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왜냐하면 그런 걸 기다리다 보면요 결국엔 이 종목에서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옮겨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 종목에서 당장 안 가도 내가 기다렸을 때 어떤 수익이요. 기회비용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다 보상을 해줘요. 진짜로.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잘하세요. 근데 특히 주린이 분들은 좀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좀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이 수백 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하실 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경험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가는 횡보하는 경우가 1년 딱 제가 그냥 비유가 그런데 1년을 딱 놓고 보면요. 상승 한 달, 하락 한 달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다 횡보예요. 진짜로 그래요. 웬만한 게 올려놓고 횡보하고 내려가고 횡보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횡보를 못 견디기 때문에 사실 못 먹어요. 근데 그 횡보를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종목이 좋아야죠. 왜냐면 아예 망가지는 종목 횡보한다고 사봐야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안 간다고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산타가 선물 들고 우리 집 앞까지 딱 왔는데 네. 내가 이사를 딱 가 있으면 집에 없잖아요. 선물을 안타깝게 놓치는 거예요. 차장님 멘트가 난리가 있어 좋아지네. 지금 또 연말이라고 산타. 아, 산타가 딱 썰매 끌고 딱 왔는데 루돌프 사슴코 근데 문 앞에서 네. 나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사 제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아니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제발 이사 다니지 말고 진득하니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저는 수익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그 종목에 이제 차장님 늘 중요시 여기시는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음식료예요. 음식료 업종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보니까 또 냉철님이 또 음식료 또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보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물론 식당은 나중에 가겠지만 집에서 HML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간편식. 그냥 사가지고 뭐 CJ 제일제당의 비비고라든가 뭐 아니면 동원 F&B의 뭐 HMR 아니면 대상의 뭐 안주야 같은 거 이렇게 사와가지고 저녁에 그 포장마차 안 가고 집에서 안주 먹는 거예요. 예, 혼술도 하면서 그게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 잠깐 또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그렇게 습관이 들면 사람 습관은 쉽게 못 바꿉니다. 그게 적응이 되면은 백신이 나와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음식료는 계속 좋아지는 산업인데 주가도 되게 안 가가지고 저렴해졌어요. 돈 잘 벌죠. 주가 저렴했죠. 뭐 문제가 있나? 특별히 악재가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놓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오를 온다. 근데 오늘이 이제 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음식료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기분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회사만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것만 검증을 하세요. 이 회사 문제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게 검증했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1일이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유 업종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그럼 여전히 안 오른 섹터가 좀 있긴 한가요? 종목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안 올랐던 섹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의류 업종이에요. 의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좀 올라가도 여전히 싸요. 여전히 싸다. 네. 아까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 편의점 완전히 소외받았더라고요. 근데 얘네도 그러니까 오늘은 소외준 다 올라갔어요, 사실. 웬만한 건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의류, 편의점 좀 여전히 있고, 음식료도요, 사실은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오늘 좀 올라가긴 했더라도. 그래서 그 세 개 업종이 뭐 아시겠죠? 대표적인 내수주잖아요. 내수주인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환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수출주한테 조금 부담되는데 환율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내수주한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호재죠 사실상. 근데 주가는 싸죠. 환율은 떨어졌죠. 얘네가 돈을 못 버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백신은 나오겠죠 내년에. 그러면 내수주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음식료, 의류, 편의점 쪽은 좋게 보시고 요즘에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백화점 얘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화점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백화점도 만약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다크호스로는 그런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어쨌든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고 아마 시청자들도 좀 관련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직업 중 하나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들은 구글한테 달러로 돈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러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에 투자한다.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달러가 지금 1,000원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언젠가 또 1,200, 1,300 갈 거잖아요. 그냥 오를 거니까 계속 남겨둬서 달러에 투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 두 전략. 뭐 사실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외에 달러 투자, 금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저는 지금 그냥 방향성만 보면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뭐 일각에서 내년에 1,050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도 바닥은 좀 단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달러를 좀 환전해서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보면 달러와는 계속 약세 국면으로 장기적으로 약세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재정을 풀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돈 엄청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그 전통적으로 그 큰 정부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작은 정부라서 네.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좌쪽에 있잖아요. 공화당은 우쪽에 있고 보통 우쪽이 약간은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약간 이제 이렇게 정부가 좀 약간 개입도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공화당에 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 돈을 어쨌든 풀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달러화는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해질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백신이 나오면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되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신흥국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해집니다. 그 반대 달러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지난 2, 3년간은 달러 시대였어요. 진짜로. 네. 달러가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남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든 뭔가 신경도 안 써요. 미국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도 했던 거고 거기에 한국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2년 동안 못 갔던 거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러는 구조적으로 저는 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달러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좀 환전해서 한국 주식으로 한번 교체해보는 게 저는 좀 한 최소 1, 2년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